안녕하세요. 소방시설에 의해 1권 4강입니다. 4강에서는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강의하겠습니다. 소화기 계산 문제, 도로 터널 소화기, 지하구 소화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그림의 아파트의 소화기 및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필요한 설치 개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면 1번 보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 면한 부분이 불연 재료로 마감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웠는데 면적의 2배 규정이죠. 2배 규정은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2배를 규정에 적용하는데 원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2배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2번 보면은 지상 1층부터 26층 아파트, 지하 1층은 주차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이 지하 1층 주차장이 200제곱미터 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번 보면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가로에 보면 발코니에 설치된 보일러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번도 보면은 보일러실은 방화구획 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방화구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보면 공동주택 소화기 기준에 보면은 이 보일러실에는 방화구획 되거나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이런 설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보석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내용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설치가 안 돼 있으므로 설치를 해야겠네요. 5번 보면 소화기는 2단위 분말 소화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해설을 보면은 아파트에 필요한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는 100제곱미터가 1단위의 설계의 기준 면적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 하자안전 성능 기준이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보면은 24년에 이게 시행됐다고 나오죠. 이게 작년에 나오는데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게 기준이 100제곱미터가 1단위가 되도록 했었습니다. 보면은 밑에 보면은 1계층에 필요한 소화기 능력 단위 계산하면은 바닥 면적을 보면은 여기 봅니다. 아파트 한 개의 평면도가 350제곱미터입니다. 나눠주면 되겠죠. 350 나누기 100 하면 3.5 단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동주택 하자안전 성능 기준에 나옵니다. 여기도 아파트 한 개층에는 면적으로 계산하면 3.5 단위가 필요하지만 아파트는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므로 이렇게 보면 한 개층에 2세대, 공용부 1개를 있으므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세대가 이렇게 한 개층에 2개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공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화기를 하나, 둘, 셋, 3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3개가 이렇게 나오죠. 3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24년에 시행된 공동주택 하자안전 성능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해서 나오죠. 1번 보면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 기준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가 나오고 2번 보면은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세대에 하나 설치하고 공용부에 하나 설치해야 되겠죠. 3번 보면은 아파트 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있고 방화구획되거나 5월이죠. 엔드가 아니고 5월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이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구역물 자동차 장치 하자안전 성능 기준 이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아까 조건 보면은 보일러실에 설치가 2개 다 안 돼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소화기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4번 보면
아파트의 경우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강의에서 배웠던 소화기 감소 규정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계산해 보면은 아까 세대하고 세대 2개하고 공용 부위 하나에서 위에는 3개를 층마다 설치해야 된다고 나왔고 지하 주차장 남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도 아파트는 소화기 감소 규정을 적용을 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앞에서 배운 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차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부속 용도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부속 용도로 해석해서 아파트와 똑같이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바닥 면적이 주차장의 경우는 앞에 보면은 200제곱미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100으로 나눠주면 2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2단위 소화기 1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행거리 기준도 충족돼야 되죠. 주차장의 중앙에 설치하면 여기 20m가 되죠. 그래서 보행거리 기준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개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또 보면 여기 나오죠. 아파트의 주차장은 소방시설 침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해석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설계자에 따른 잘못.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파트의 부속 용도로 해석해서 아파트와 똑같이 면적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부속 용도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필요한 개수에서 아파트 세대별로 주방이 있겠죠. 주방에도 이렇게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소방 설치 및 관리에 보면 시행령 별표사에 전층이 각 세대별 아파트 주방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한 개 층에 2세대이므로 각각 1개씩 2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 보석 용도가 또 보일러실도 있었죠. 보일러실에 아까 스프링클러도 없고 방화구역도 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므로 설치해줘야 됩니다. 보일러실에 소화기 1개, 자동 확산 소화기 1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에 2단위 소화기 1개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총 해서 해보면 2단위 소화기 1개, 주방에 자동 소화 장치 1개, 보일러실에 2단위 소화기 1개, 자동 확산 소화기 1개 해서 이렇게 설치해주면 됩니다. 최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개, 주방에 이거 1개, 그리고 보일러실에 1개, 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로 터널의 소화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보면은 기준 보면 1번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화재 기준에 따른 수치에 말한다. 능력 단위는 이 여기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A급 화재는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5단위 이상, C급 화재의 적응성, C급은 단위가 없죠. 그래서 C급 화재의 적응성 있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도로에는 이렇게 차량 화재를 꺼야 되죠. 그래서 단위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단위가 이렇게 큰 것을 사용합니다. 작은 단위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큰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너무 큰 소화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7kg 이하로 해야 됩니다. 소화기의 총 용량 및 운반 편리성을 고려하여 7kg 이하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보면은 소화기는 주행차례 우측 측면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2개 이상을 설치하여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과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 경우 양쪽 측면에
50m 이내 간격으로 엇갈리게 2개 이상 설치하기 나오면 이렇게 글로 보면 헷갈리는데 나중에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4번 이렇게 5번 한번 보시면 되고 해설 보겠습니다. 이렇게 터널의 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에 불을 끄기 위한 용도이므로 소화기를 크게 해서 3단위, 5단위 이렇게 크게 된 것을 설치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7km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례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번입니다. 편도 1차선 양방향 터널의 길이가 540m인 곳에 필요한 소화기 개수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지워졌네요. 여기 보면은 540m인 곳에 5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10.8 해서 근데 이게 올림을 하면 안 되고 여기 끝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50m 여기 띄워서 여기부터 설치합니다. 그래서 세알아 보면 11개소가 아니라 10개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렇게 10개소가 됩니다. 세알아 보면 10개입니다. 그래서 2개를 설치해야 돼. 한 곳에 2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10개소 곱하기 2개는 20개가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례 2번 보면 편도 2차선 양방향 도로 터널 길이가 540인 곳에 필요한 소화기 개수는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편도 2차선 양방향이 됐을 때는 이렇게 엇갈려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에 일단 구하고 이쪽에도 앞에서 구했었죠. 10개소가 됩니다. 10개소를 일단 이렇게 구해 놓고 반대쪽을 한번 보면 됩니다. 엇갈리게 설치해야 되므로 여기는 끝에서 25m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엇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25m 설치하고 50m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보면 11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2를 곱해야겠죠. 2개를 설치해야 되므로 2를 곱하면 됩니다. 10개소 2개, 11개소 2개 해서 20개, 22개 해서 총 42개가 나옵니다. 그 밖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3차로 일방향 터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되고 4차로 일방향 터널도 이렇게 엇갈려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참고 보면은 소화기 배치 터널 시작점에서 50m 간격으로 설치 50m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기부터 25m가 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50m가 되도록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50m가 되도록 계산하면 됩니다. 나눠서 여기서부터 25m가 아니라 50m가 되게 처음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50m 간격 설치하고 반대편 배치는 배치 엇갈리게 배치해야 되므로 점에서 유지압이 없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설명한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유 배치를 시작점 25m 지점 시작하는 조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에서는 요거리 20m가 아니고 50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25m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지하구 소화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하구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이렇게 따릅니다. 가 소화기 보면은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서 보면은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C급 화재 적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러니까 앞에 도로 부분과 똑같죠. 그리고 밑에 부분도 7km 이하로 한다 해서 이 두 부분은 앞에 도로와 똑같습니다. 3번 보면은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근에 5개 이상을 설치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4번, 5번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보면은 1번 지하구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람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 포함 부근에 5개 이상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수학의 한 개의 단위수는 A급 3단위 이상, B급 5단위 이상, C급 점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km 이하로 합니다. 밑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뒤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보면은 지하고의 길이 1500m인 장소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2곳과 한기구 3곳이라고 했습니다. 총 5곳이네요. 필요한 최소한의 소화기 개수는 하고 있습니다. 조건 보면은 단 지하고 ABC급 화재 정화수 소결이 비치해야 되며 A급, B급 각각 5단위 소화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A급 3단위 이상, B급 5단위 이상이므로 5단위 해도 됩니다. 5단위 소화기로 한다라고 했으므로 5단위로 설치를 해보면 됩니다. 이게 총 5군데였죠. 해서 5군데 곱하기고 5 이상을 설치해야 되므로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5개가 되겠죠. 그래서 5단위 분말 ABC 소화기 25개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